안녕하십니까, 봉천생입니다. 2020년 6월 2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연이님, 만석구님, 고독여우님, 용서방님, 되팽님, 반갑습니다. M은 모바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익님. 네, 안녕하세요. 지오지아님. 예.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늘보님. 네, 새롭습니다. 전에는 스마트폰이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스마트폰으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네, 그랬었는데, 다행이네요. 참, 역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활용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한 면은 있었죠. 어쨌든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민민님, 월계수님, 만석구님, 전자계산기님. 예, 갑자기 조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일요일입니다. 저도 주말만 되면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예,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편하긴 하죠. 사실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지만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딱딱하게 듣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은 누워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편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편하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자판 두드리고 그럴 일이 없으시니까,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그냥 스마트폰도 켜놓고, 어떨 때는, TV도 켜놓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좀 누워서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저녁이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맥주 한잔 드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럽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제가 듣는 입장이어가지고 이거 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좀 부럽네요. 예.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원래는 장마라고 해서 비가 오니 어쩌니 하더니 나가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좀 나갔다 왔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는데 산책 좀 하고 왔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나가가지고 계곡 쪽을 따라서 좀 길 좀 걷다가 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많이들 나갔더라고요. 놀러 가서 좀 시원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본격적으로 여름은 되지 않았죠. 벌써 여름 날씨 같아요. 지금 이제 방송을 일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컴퓨터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방송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1시간 동안 방송하고 나면은 땀이 쫙 이렇게 흐르면서 살이 좀 빠져요. 그래서 노폐물도 빠지고 여러모로 좋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그러면은 그게 또 소음으로 들리고 그래서 선풍기도 아예 켜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도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점점 좀 중요한 시간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묘하죠.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갈 때는 종목만 잘 고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죠. 안녕하세요. 기찻길님. 네, 제임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에 늦게까지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별로 없죠. 예, 그 유튜브 녹화를 하는데 사실 얼굴도 안 보이고요. 나중에 그 얼굴이 나오게 한번 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얼굴이 나간 적이 오래돼가지고 방송을 작년 9월 말에 그만두고 그 이후부터는 예, 얼굴이 유튜브에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녹화도 빨리빨리 뭐 일일 시황도 그렇지만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만은 그 얼굴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거울도 안 보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신경도 더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또 그 얼굴이 전혀 안 나오니까 약간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목소리가 예, 제 목소리가 맞긴 하지만은 저게 저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북한 가까이서님 예, 반갑습니다. 얼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독고진수님.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따가 뭐 9시 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순서가 끝나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면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질문 적어 놓으시면은 상황 봐가지고 답변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어려운 것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예, 봉수선생의 시장점검, 자, 수익률, 지난주 시장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전략, 자,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수익률은 이제 많이 보셨죠. 2019년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에 사실 이 리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되게 좀 약간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훨씬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1월, 2월, 3월 자 이때까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사실 종목을 조금 빨리 정리하고 일찍 정리하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얼핏 생각해도 5개 정도 종목은 계속 끌고 가려다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작게는 300%에서 뭐 크게는 1000% 가까이 상승한 종목도 있어서 상당히 크게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어쨌든 5월에는 거의 뭐 쌤쌤이었고요. 예, 거의 뭐 주식으로 치면 보합이죠. 큰 수익이 없었어요.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안 좋아요.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6월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6월 15일이었었죠. 예, 6월 15일 한번 보실까요? 예, 6월 15일에 지수가 그때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정리했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날 정리했었던 종목들이 이날 이후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도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운이에요. 사실 자, 예, 잠깐, 예,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방송을 준비를 하면은, 웬만큼은 그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하던 습관이 들어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경제 출연할 당시에,
대본을 미리 만들죠. 예,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이게 또 편안하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화면이 잠깐 잘못 나갔었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6월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좀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또 사실 뭐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좀 6월에 어려웠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다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주식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 방송 출연하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때처럼 약간 그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수익이 뭐 많이 날 수도 있고 좀 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편안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건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이 계속 나오면은 뭐 특별하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결과들이 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월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듯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좀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시기가 오면은 또 좋은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어쨌든 흐름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뭐 지금 5월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시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네요. 자, 이번 주에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흐름이 약간 다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간 상승했어요. 코스닥은 제약이 좋았죠. 제약 말고 반도체, IT 쪽이 이번 주에는 좀 괜찮았어요. 반도체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고, 뭐 IT 부품이라든지 이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줬고요. 대신에 개별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한 주였어요. 사실 코스닥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개별주들이 강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대형주만 좀 움직이고,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이쪽에 대형주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었고요.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래도 코스닥은 대형주가 버텨주면서 좀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했죠. 금요일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141에서 2134로 마감을 했는데 조금 약했어요. 대형주가 약했겠죠. 대형주가 가지 못했는데 재밌는 건 전기전자가 괜찮았어요. 전기전자가 괜찮게 버텼죠. 버텼고 삼성전자도 괜찮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좀 빠졌다는 건 다른 대형주들이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좀 끌고 갔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대형주들이 또 약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그동안에 좀 상승이 과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면은 1월 22일 고점이 62,800원이지 않습니까? 53,000원이에요. 거의 뭐, 한 17, 18% 정도 하락한 그런 수치죠. 근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전고점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건 다른 대형주들이 좋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반대의 흐름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다 그러면은 지수가 훨씬 더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좀 아쉽죠.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성전자가 가지 못한다는 거. 이게 결국은 지수가 계속 가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좋지 못해요. 외국인들이 특히 계속 던지고 있는데,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만 놓고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량주,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 제대로 파악을 한다고 해도 코스피 움직임은 거의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겠죠. 수급이 중요하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급 한번 보실까요? 자, 삼성전자 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치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1월 말부터 계속 던지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던졌어요. 거의 8조 정도 던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던졌죠. 코스피 매도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를 매도한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네, 예. 자,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최근 수급을 보면은 5월 말에 저점을 찍고 수급상으로는 다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단기적이라고 봐요. 짧게 단기 매매가 들어왔을 수 있죠. 삼성전자 5월 말부터 좀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흐름을 만드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라는 게 정점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실적이라는 게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좋아지면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이 안 좋은 거죠. 외국인들은 분석 능력이 굉장합니다. 사실 국내 기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사실 국내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거의 전문가와 중고등학생 수준 그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 정도 수준 차이가 난다고 봐요. 실제로 실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면 결국은 못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얘기를 하다가 삼성전자를 보고 갑자기 이제 그 예정이 없었던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이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다시 고점 뚫고 가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요.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튀지 못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꼽자면은 수급을 좀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수급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죠. 기관이 코스피를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 1조 3천억이나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또 전기전자 쪽에 몰렸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흐름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개인이 매수하는 시장에서 가겠습니까? 수급을 보면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지금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선물 쪽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수급이 좀 꺾이고 있죠. 선물 수급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기는 힘들다, 한계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단기적으로 또 조금 더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매수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수급의 주체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냐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 그 개인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계속 매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줬는데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정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개인들만 열심히 매수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개인들이 승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끝까지 가봐야죠. 사실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개인이 승리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겠죠. 오늘 뉴스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 뭐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가 도대체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그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은 현물을 매매해서 수익이 나는 개인들이 뭐 거의 10명 중에 3명, 2명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생으로 수익 나는 개인들은 뭐 1명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인데요. 어쨌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길게 보면은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좀 수익이 났다고 해도 위에서 계속 매매했던 개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몰려있는 개인들이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 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개인적으로도 그 어떤 분이 주식 투자를 한참 이제 하신다고 할 때 그때 이 정도 구간이었을 거야. 아마 2017년 여기에서 그때 만났었는데 뭐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냥 좀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다. 길게 보면은 다시 빠질 것 같다. 좀 크게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 내내 그랬죠. 그리고 올해도 3월까지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들은 두 가지죠. 단타만 계속 하시는 분들, 또 중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는데 적절히 섞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적절히 섞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묻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하고 상관없이 종목은 가려면 간다,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제대로 빠지면은 안 가죠. 테마주들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틀에서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뭐 장기적으로야 크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단기 흐름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해외 증시. 이번 주에도 미국 시장이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결정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좀 버텨주는지 아니면은 계속 하락하는지. 여기서 그냥 계속 빠지게 되면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뭐 횡보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한국도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꺾이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 6월 11일 정도의 폭락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사실 뭐 경기 지표도 별로 좋지 않고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해서 그런 면이 크죠. 그리고 은행들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생해서 단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길게 보면은 별로 좋을 게 없죠. 코로나가 다시 엄청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그 사태를 정말 키운 인물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중국이죠.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나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폐쇄적인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정보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코로나가 퍼졌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게 11월에 있을 대선밖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야 진짜로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은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경 안 쓴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몇 명 죽든 말든. 그래서 경제를 다시 흐름을 가동하는 걸 좀 서둘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또 뭐 텍사스주에서 술집을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또 그런 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확산 속도가 또 빠르다 보니까 미국도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벌써 얼마가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헛소리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괜찮다. 그게 트럼프예요. 사실 죄를 물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형감이죠. 사형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쉽죠. 왜냐하면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나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들을 내팽개쳐 놓은 그런 흐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누구나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또 한번 대통령 하고 싶은 욕심이 나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았나.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트럼프 머릿속엔 그런 것 같아요. 야, 경제를 재가동시키고 경제가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고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국민들이 누가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건 결국은 이제 중국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게 지금 계속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죠. 이게 잘 돼가지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볼턴이 회고록을 출간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트럼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비화들도 밝혔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어떤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아무리 사람이 진짜로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고집을 피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멈출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차 대유행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유행에 이제 그 작은 유행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죠. 60명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인가요? 어쨌든 6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60명이 넘었는데, 몇 명 제로 상태까지 갔다가 60명까지 다시 불어났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게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어쨌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왜 이야기를 길게 해야 하냐면은 결국은 다시 2월이나 3월 같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을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또 대유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더위에 약하지 않다고 그래요. 얘가 변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적응을 했나 봐요. 그리고 더위하고 상관없이 사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걸 보면은 온도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이 어느 정도 시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1월 정도의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 고점 찍고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살짝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요. 2월 중순 이후의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는 그 정도 흐름, 좀 버텼던 흐름, 그 정도의 흐름까지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에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가능성은 아니고요. 아직은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7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조금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때부터는 또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관리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락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급등락 하더라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워낙 금요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207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지금 관건은 이거예요. 1차는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걸 너무 위에다 2070이면 이 정도 되겠죠. 예. 자, 2050이 깨지느냐, 2050이 깨지면은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그래서 월요일에 혹시라도 6월 15일처럼 이런 그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관리하는 상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뭐 2050을 깨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위에서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에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저점 이탈이 되느냐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2100 이탈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2050으로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다시 2100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얼마 정도나 강하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어요. 6월 15일처럼 이렇게 뭐 1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한 15포인트, 20포인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별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2050 깨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2070 정도까지 갔다가 2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2100선에서 넘어가서 또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월요일 흐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다음 주도 좀 급등락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2100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옥신각신하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번 주도 뭐 특징주는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특징주 리뷰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사실 일일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주들의 흐름이 괜찮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위메이드도 상당히 강했어요. 이 종목은 지금 뭐 매매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13,000원대에서 43,000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셨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지수 저점 찍고 반등하면은 관심 갖자는 거죠. 왜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그래도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게 웬만하면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그동안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하게 움직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다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좀 잘 관찰하셨다가 혹시라도 지수가 또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는 뭐 소액으로라도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에서 오늘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선선제입니다. 조선선제는 최근에 조선주들이 좋았다가 조정받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 오지 않았나 해서 뭐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이렇게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서 손절 짧게 보고 한번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조선선제는 골라봤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하면 다음 주 대응 전략인데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뭐 쭉 말씀을 드렸었죠. 예, 하방을 공략하자 말씀드렸었죠. 사실 계속해서 이때는 이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하게 반등하는 날은 하방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고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아래쪽을 노려보자. 그래서 밀리면은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기회가 있었죠. 6월 19일 금요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또 강하게 나왔었고 또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역시 하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장중에 단타는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건 얼마든지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추세적으로 보려면은 이제는 아래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테마주들을 이제 관심을 좀 갖자. 길게 보면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동안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순환매되는 흐름이었었는데 한 번쯤 같이 또 움직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뭐 조화제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송 순서는 여기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좀 추세적인 방향을 알고 이제부터는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시 2월 중순 이후 그리고 3월처럼 쏟아지는 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7월 이제 뭐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정도부터는 좀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물도 역시 하방 쪽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면은 방송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